가을을 맞아 진주 유동축제를 시작으로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축제는 세금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축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4대강 수변공원을 기억하십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수변공원과 자전거길을 조성해 체육 관광용으로 활용하겠다며 만들었는데요. 3조 5천억 원을 들인 이 공원이 잡초가 무성한 무용지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수변공원의 현실은 어떠한지,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1년 경북 상주에서 열린 자전거 축전 현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대강 사업이 끝나고 수변공원과 자전거길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아마 금년 가을에 4대강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수긍할 줄 압니다. 하지만 3조 5천억 원을 들인 4대강 공원은 완공 3년 만에 각종 쓰레기와 자풀로 뒤덮였습니다. 사후 평가도 박합니다. 수급 분석 없이 170개 공구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시설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무가 말라 죽어가면서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하천 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김해 대동면에 있는 한 수변공원입니다. 축구장 170개 크기로 야구장과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자세히 보면 공원은 온통 잡초투성입니다. 공원 입구부터 어른 키보다 더 자란 잡초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잔디와 야생화밭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준공할 때 보니까 여기는 다 잔디밭이었던 것 같아요. 안 죽었는데 이래 이제 죽은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안 갔으면 이래 죽고 나도 죽었어요. 안 죽으면 아니고. 여기 암이 어떻게 합니까? 잡초가 점령한 농구장은 농구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시설 여기저기가 뜯겨나가고 사람의 손길이 오래전에 끊긴 듯 가림막의 골조는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대낮이지만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써 잔디로 조성한 축구장은 개를 훈련하기 위해 나온 오토바이 족이 독차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CCTV 하나 없는 이곳은 해가 지고 나면 인근 주민들조차 꺼려질 정도입니다. 밤에 한번 걸어 보면은 유기견 개가 나가고 막 짖고 이래 사람 몰라 그래요. 그래 혼자서는 못 다니고 하여선 너희 이래 며칠 모이가 운동하러 가자 해가고 걷고 나도 그런 친구들하고 그 밤에 좀 걷고 일하는데 겁이 나서 못 다녀요. 다른 수변공원은 어떨까? 낙동강 상류로 이동해봤습니다. 취재진을 맞이하는 건 거대한 잡초밭입니다. 공원의 잡초가 성인 가슴까지 자랐지만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역시 잡초 덩굴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구장 펜스도 뜯겨나가 방치돼 있고 공중 화장실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중에는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명태자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올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전혀 없는데도 이런 게 해놨거든. 운동기구 엄청 해놨더라고 보니까. 청도가. 공원의 나무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식재된 대형 소나무들이 줄지어 말라 죽었습니다. 밑동에는 하얀 버섯이 피어났고 껍질은 쉽게 부서집니다. 이미 다 썩어가는 거죠. 포자 다 해서. 보통 소나무는 조금 이식하고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버티는데 굉장히 빨리 죽었네요. 이렇게 죽은 나무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가지가 부러지는 느티나무들. 벚나무 굴락 역시 뿌리만 살아남아 생명만 유지하고 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팝나무 역시 앙상한 뼈대만 드러냈습니다. 하천변의 토지를 고려하지 않고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라든가 시공 기간이 워낙에 짧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검토 과정도 상당히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조경수목 일반적인 도시공원 형태를 루틴하게 따랐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4대강 사업 구역에 심은 나무는 18만 그루, 모두 4천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최소 1만 그루 이상이 말라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적합한 나무다 해서 심고 이제 끝까지는 안 하고 이거 심어도 또 죽는다 이래 돼서 수변공원 관리 책임을 진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수변공원은 낙동강에만 115곳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인데요. 주변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제초제를 쓸 수 없어 일반 공원보다 관리비는 2배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다 침수가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제초제나 뭐 농약을 쓰는 거는 강에 이제 오염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용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비 지원도 해마다 줄고 있어 보이는 곳만 풀을 베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예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원들 뽑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이제 관리하는 인원수가 좀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많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풀을 베거나 이런 식으로 못 하고 일단 기본적인 산책로 위주. 이 같은 수변공원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낙동강 최남단에 있는 또 다른 수변공원입니다. 농민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과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변이 온통 논밭인 이 공원의 경우 반경 1km 안에 있는 민가로고는 단 2곳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사람은 모두 600여 명. 하루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청강 에코벨트. 어쩌다가 예.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예. 그럼 많이 나. 그래도 초창기에는 여기 사람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없었어. 초창기에도 내나 안 가신데 썰렁하게 해가지고. 취재진이 입수한 4대강 수변공원 이용 실태 보고서입니다. 국토부가 처음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대강 수변공원을 찾은 이는 모두 8,600만 명. 한 곳당 24만 명이 방문했다는 이야기인데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강공원 한 곳마다 540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에 집중 조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1년 동안 10,000명이 안 되는 곳도 60곳에 달하고 단 한 명도 찾지 않은 수변공원도 2군데나 됩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적은 하위 35%, 124곳의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공원 조성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3년 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재자연화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업에 대해서 누가 왜 이렇게 사업을 지시했는가 책임자가 밝혀져야지 되고 이게 돼야지 국민적인 교훈이 되고. 4대강 사업 당시 조성된 수변공원은 모두 357곳. 당시 투입된 예산만 3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유지 관리비로 450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자전거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친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수변공원과 함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국토 종주길은 자전거 도로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비 2,500억 원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1,700km의 자전거 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원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낙동강변의 한 자전거 일주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이 길을 통과한 자전거는 모두 19대에 불과합니다. 도심과 멀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4대강 자전거길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자전거길을 잇는 문경세제 자전거길. 자전거 도로 곳곳이 파여 있고 배수가 잘 안 된 탓인지 여러 군데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농민들이 자전거길에 말려놓은 농작물도 운행의 걸림돌. 갑자기 나타나는 급경사와 커브길까지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리 저 밑에 갑자기 굽어지는데 저 초행길은 아주 위험하죠. 아는 사람들은 미리 기아 변속을 속도를 낮추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꺾어지고 이렇거든요.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가 뒤섞여 화물차 옆으로 고개 운전을 해야 하는가 하면 안내판도 없이 흙과 자갈이 뒤덮인 비포장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간에 갈림길이 생겼는데 자전거 도로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지금 작아지고 이러니까. 교통안전공단 역시 4대강 자전거길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45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길 부실 시공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낙동강 자전거길 사고 현장. 자전거 도로 밑부분이 100m가량 무너졌습니다. 해당 자전거길은 2년 전에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8억 원을 들여 보수했던 곳입니다. 지난 2012년 양산과 세종시, 2013년도에는 강원도 춘천시 자전거길도 지반이 내려앉는 등 해마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 다짐 공사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다짐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회에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 층고의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이후에 일정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 그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빨리 그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공기라든가 또는 그런 그 규칙을 좀 그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전거길 유지를 위해 지난해 투입된 국비는 60억 원. 더 문제는 이런 붕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흘러갈 때 같이 쓸고 내려갈 모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모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자전거 길이 있는 고수부지 쪽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제방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은 운하다. 운하계획 폐기하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초기 친수 공간의 이용률이 극히 낮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장차의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환경 사업입니다. 지난해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는 정부가 수백 곳의 친수 공간을 만들면서 단 한 곳도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 곳당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수변공원을 다시 원상 복구시킨다면 또 세금을 낭비해야 하고 한 해 수백억 원의 유지 관리비가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하천 둔치를 인간의 오판으로 변화시킨 지 단 3년 만에 돌아온 뼈아픈 대가이자 자연이 준 교훈입니다.